해병대가 75주년이었네요. 네, 어제가 해병대 창설 75주년인데요. 윤석열이 서면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 축전을 보면 앞으로도 김계환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 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중심으로 김기환 사령관이 최근 들어 그 얘기했죠. 말 못할 고뇌들. 고뇌에 가득하다. 흔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 중심으로라고. 이 얘기는 뭘까요? 개환이 형, 형은 아니겠구나. 개환이 동생, 내가 자네는 쭉 밀어줄라니까 변심하면 안 돼. 지금처럼 입 닫고 있어줘야 돼. 라고 지금 닫고 가는 거죠. 근데 해병대 75주년인데 사령관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해병대가 뭐 듣고 얘기를 하지 사령관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계환 사령관의 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윤석열 김계환을 알겠어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의 입을 언급하면서 입을 못 열게 하기 위해서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입틀막이지 뭐. 정작 이제 임성근 그 사단장이나 박정훈 수사단장 지금 재판이니까 안 나오겠지만 임성근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송 작가 TV에서 늘 제기했던 의혹. 누가 임성근을 살리기 위해 힘을 썼을 거냐? 임성근 주변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유튜브 매체에서 준비 중이라고 하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준비 중? 근데 지금 김계한 사령관한테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댓글이 달렸네요. 이제 못 건듭니다. 김계환 사령관을 만일에 건드리게 된다고 하면. 누가 범인인지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특검 관련된 이게 처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이제 처리만 하면 됩니다. 이번 회기 때, 그러니까 다음 국회의원 22기 되기 전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쪽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가 없다. 김건희 특검이나 대장동이라고는 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서 뭔가 찬성을 시킬 듯한 분위기예요. 여기에 변수는 유일하게 끼어 있는 게 김진표입니다. 김진표가 끝까지 직권 상정을 막고 직권으로 해갖고 이거를 표결을 안 하고 다음으로 넘길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분 아직 살아 계셨어요. 아직 살아 있어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저는 김진표가 이걸 거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를 거부하게끔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1년이 돼가고 있어요. 1년이. 그래서 이 군 안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통신 보안이 돼 있고 모든 통화를 기록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화는 그냥 국방장관하고 해병사령관 요것만 알려져 있는데 02로 시작되는 대통령실에서 온 통화 그 이외에 그와 연관된 다른 사람이 자기 일반 전화를 통해서 해병대에 걸려온 전화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걸 대부분 김기현 사령관이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법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이걸 못 날립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사령관이 개인적인 통화가 됐든 아니면 공적 통화가 됐든 업무 시간에 걸려온 모든 전화들은 전부 다 사실상 통신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고 아마도 그 내용까지도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나 공수처에서는 이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내지는 확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거겠죠. 이게 진짜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사 의지가 있으면 벌써 확보를 했을 거고 확보를 하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거 봐라 5층에서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네? 이거를 너무 쉽게 밝힐 수가 있을 건 제 추측이에요. 이 밝힐 수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 시간을 뭉개가지고 1년을 남긴 다음에 요 기록들이 사라졌다. 보관 기간이 지나서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 116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와, 116명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진 네.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저는 이러한 특검법 상정 요구를 김진표가 무시하고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이 116명은, 야, 이런 김진표 같은 새끼를 갖고는 도저히 앞으로 국회 활동 못 하겠네. 제대로 된 국회의장 뽑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국힘 사람들의 변화인데 그 JTBC가 전화를 해봤답니다.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중에 이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2명을 포함해서 4명이 찬성을 했고요. 10명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그럼 14명이네, 20명 중에. 벌써. 그러면 거부권도 필요 없어. 그냥 할 수 있어. 바로 통과야, 바로 통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추미애 전 장관을, 전 의원을 어떻게든 국회의장에 올려야 되는데 벌써 안에서 잡음들이 막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민주당의 힘을 줄일 수 있는 건 국회의장을 지들 편을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을 해야 된다는 둥, 응? 아니면 지금 정상호가 열심히 전화질을 하면서 자기한테 조정식이 전화질을 하면서 표국어를 하고 있다는 등 현재 이재명 쪽에서 찬성하는 의원은 77명밖에 안 된다는 등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특검법에 발의하고 여기를 같이 했던 116명의 의원들이 만일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 그게 김진표 때문이라는 게 나오면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추미애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발의가 되든 이게 이제 통과가 되든 돼도 거부권을 쓰겠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거 안 쓰면 그냥 자기 모가지 날아가니까. 이건 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늘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여기 김건희 관련된 거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는 내가 몰랐네. 이 나쁜 년이라는 거 이혼하면 끝나요.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어.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 나도 지금 그럴 수 있지. 윤석열한테 열심히 이혼 권하고 있을 거예요. 주변의 참모들은. 근데 양평하고 이거는 받아들이는 순간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지. 그거를 거부권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는 것도 21대 국회가 해놓고 끝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면 22대 가가지고 그거를 재의결하면 됩니다. 거부권을 지금 쓰면요. 왜? 재의결 시기는, 재표결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질 않단 말이야. 굳이 이번 회기 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질질 끌고 놔둔 상태에서 22대가 갖고 표결에 붙이면 그때 가면 당선 의원들 안에도 지금 전에 얘기한 소신파를 비롯해갖고 안철수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던져줄 거란 말이지, 찬성표를. 나경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일단 이번에 올려놓고 어떻게든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드는 것도 사실상 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매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웃긴 게 지금 국힘에서는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안철수도 있고 조경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JTBC 보도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표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재의결 요구하면 그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완전히 최악이다. 이거는 그렇지. 거의 그냥 탄핵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탄핵감이다. 거의 탄핵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당론으로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국힘 이탈표는 8표가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인 경우에는 16명 정도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는 많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를 표결되게 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나는 부결표도 던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의원들한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은 뭐라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매관 매직을 하든 현찰을 주든 아니면 협박을 하든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윤석열이 지금까지 삶의 궤적을 보면 할 수 있는 건 얘는 협박밖에 안 했어요. 양아치처럼 그렇지. 조폭처럼 캐비넷밖에 받았단 말이에요. 없지. 캐비넷을 들이밀겠죠. 그래서 캐비넷을 들이미는 순간 국회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 무슨 선택을 할까요? 네가 내 정치 생명을 날릴라 그래? 네가 캐비넷 연걸로 재판 가면 나 6개월은 버틸 수 있어. 6개월 안에 너는 탄핵. 이렇게 간다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캐비넷으로 협박했으면 좋겠네요. 캐비넷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근데 윤석열, 야, 저 캐비넷 가져와 이러는데 그 말을 따라줄 사람들이 없어. 그렇지. 캐비넷 열어봤는데요. 비었던데요? 이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왜? 이거를 윤석열이 써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카드야. 만일 윤석열이 이 카드를 써가지고 국짐 국회의원이 날아가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또 3선, 4선을 해갖고 정치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날리는 것도 사실 검찰이나 언론 쪽에서는 아깝단 말이야. 그만한 영향력 있는 놈을 키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찰이나 언론이 캐비넷을 여는 걸 공개를 반대하거나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쉴드를 쳐갖고 봐줄지 모른다는 거지. 저쪽에는 또 그 계산을 하고 있겠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을 날려? 물론 날리면 윤석열이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날린다고 해가지고 얻는 게 없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거는 거지. 이 캐비넷은 검찰 공동의 자산인 거지. 윤석열의 개인 자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이 그동안 행사해오고 뭔가 권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아니, 거의 유일한 재산이야, 이 캐비넷은. 따라서 이 캐비넷을 쓸 정도 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이거 없어도 돼, 이 새끼 없어도 돼, 앞으로 얘 힘 안 빌어도 돼, 그때 가서 쓰는 건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한테 그거를 열어주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윤석열이 그 파일을 지가 개인적으로 다 갖다가 지 집에다 갖다 놨을 리도 없어요. 아니, 전화해서 그거 꺼내와 그럴 놈이지. 본인이 본인 손으로 뭔가를 했겠어요? 다 똘마니 시켰겠지? 그렇지.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일단 똘마니들이 윤석열로부터 손절 타임이 그렇지. 들어간 거잖아요. 왜냐면 이미 딱 봐서 이거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권력한테 가서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은 너무 많이 기울어져 버렸거든. 주진우 벌써 나갔잖아. 주진우 같은 경우에. 야, 아예 진짜 검찰 나가버렸잖아. 공동의 자산. 그래서 그런지 조국 대표가 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윤석열이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무자비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송경호였나요? 지난번에 이제 네. 연말에 김건희 건이 한번 불러보려다가 난리를 일으켰던 이 송경호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 그대로 두고는 못 가는 거야, 지금 불안해서. 그렇지. 그 송경호를 빨리 바꾸고 그 자리에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송경호도 믿어서 맡긴 자리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없지. 이제 없지. 이제 없지. 송경호도 팽당하는 걸 봤고 송경호보다 더 충성을 할 사람이었으면 벌써 그 앞에 송경호를 이미. 추월해서 갔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근데 믿었던 송경호가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빡이 치는 거죠. 중앙지검장인데.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런 송경호도 못 잘랐어요.
그렇지, 자르지도 못했지. 자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언제 다시 재소환이 올 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갈 인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진우가 왜 당선이 된 거야? 걔를 안 치면 딱인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디올백, 요거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건희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중앙지검에 야 이거 대충 마사지 해갖고 없던 일로 해라고 시켰는데 안 되지, 그게. 아니 뭐 어떻게 그런 거 해. 잘하는 거 남부지검이나 수원지검에 주었으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제일 믿는 놈한테 줬는데 믿는 놈한테 발등을 찍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야 그 사건 재배당해갖고 대구지검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대구지검으로 보내 아니면 의정부 지법으로 보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지검으로 보내라고. 그거 근데 어떻게 하나? 지금 법무부 장관도 아무 그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것 검찰총장도 같아.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어. 전혀 윤석열에 대한 소통을 안 하고 있고 윤석열이 얘들을 부르거나 언급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전 공석인 줄 알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나도 그래서 아직도 청문회 중인가 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인명이 있더라고. 네. 근데 와. 네. 지금 더군다나 법무장관은 입도 뻥끗을 못해요. 땡까고 있거든, 윤석열의 전화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앙지검장 후임을 찾는 문제도 지금 골머리가 아플 것이다. 사람이 없다. 네, 왜냐면 이제. 웬만한 애들은 차출해서 다 출마시켜버렸고 이제는 검찰 안에는 더 믿을 놈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떨어진 애들 다시 재활용해야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재활용을 해? 왜? 떨어졌으니까. 야, 너 그러면 떨어졌지? 혹시 딸 김웅이가 거야. 그거를 노리고 지금 중앙지검장을 중앙지검장을 노리고 지금 김웅이가 갑자기 저렇게 충성스러운 언변을 에이. 털고 있는 걸까요? 아니, 원래 그런 거는 검찰 내에서 하지, 밖에서 안 찾습니다. 네, 아무튼 구인난입니다. 저쪽은 이래저래 구인난을 계속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